자, 오늘 문정복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친명계 맨 앞에 내가 있다.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어디를 정복하셨나? 친명을 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정복 최고위원 뭐 예상됐던 일이지만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둥 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정복 의원이 논란이 됐는데 농담으로 한 얘기다. 이게 이제 정청래 이게 청래파 인증 발언이죠. 청래파 인증 발언입니다. 안 걸리면 진담, 걸리면 농담. 이게 정청래식 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문정복 의원은 본인이 친명의 최선두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 친청의 최선두에 서 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걸렸으니까 이제 농담인 거죠. 이게 전혀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뭐 농담이다라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는데 뭐 천둥 벌거숭이 마냥 날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게 어떻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철 후보하고 당원들, 친명 당원들이 발끈하고 지금 문정복을 정복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는데 농담, 쏘리? 이게 쏘리 제명 시즌2 아닙니까? 정청래가 과거 발언 때문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님을 디스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쏘리 제명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잖아요. 그 이동영 TV 나와가지고 당대표 선거 때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쏘리 제명하고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갔는데 이게 뭐 쏘리 뭡니까? 쏘리 동철? 뭐 이거예요? 쏘리 동철? 똥 싸고 뭉개는 거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청래파가 청래파가 확실한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요. 지금 몇 명이죠? 5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 쪽에 이건태, 강득구, 그다음에 유동철 후보 3명이 출마를 했고 청래파 쪽에 청래파 쪽에 이성윤, 문정복이 지금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친명 쪽은 이제 다 나온 거고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모경 그다음에 김한나가 친명 쪽에서 친청 쪽에서 출마를 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오늘 이제 4분 뒤면은요 17일까지죠.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요. 그러면은 오늘쯤에 어떤 보도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오늘쯤에 그 이모경 후보 혹은 김한나 후보가 출마를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야 돼요. 그죠? 뭐 다른 후보들은 다 기자회견을 했잖아. 출마 기자회견을. 근데 뭐 굳이 안 하고 출마를 하겠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이제 정견 발표를 하는, 그리고 이제 어쨌건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언론에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뭐 이벤트를 억지로라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모경 의원이나 김한나 위원장이나 만약에 출마를 하는 것이면은 내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죠?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야 출마를 한다라는 걸 이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이모경 의원이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뭐 공지나 보도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방송 직전까지는 못 봤어요. 계속 확인을 해봤어요. 방송 직전까지는. 이모경 의원이 뭐 김한나 위원장은 그렇다 치고 이모경 의원이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뭐 보도 공지나 뭐 웹자보나 기사나 이런 걸 보신 분 있나요? 없잖아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없죠. 제가 10시? 10시까지, 10시 직전, 10시에 방송을 하니까 한 9시 반쯤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내일쯤에는 기자회견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공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출마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요게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이모경이 어떻게 할지가 확인된 기사예요. 예.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 데일리 한국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건데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명 3대 친청 3 윤곽 이래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는 예? 이 기사에는 자, 여기 보세요. 현재까지 확인된 구도는 친명 3, 친청 2의 구도인데 여기에 김한나 서초갑 위원장 등이 출마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어 최종 라인업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모경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련해서 오늘 유일하게 지금 그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기자회견 공지라든지 출마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볼 때 김한나 위원장이나 그 이모경 의원은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명 3 친청 2 이렇게 지금 출마를 하는 구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뭐 내일 갑자기 또 출마 선언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진 겁니다. 친명 3대 친청 2가 되는 이런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구도대로 최고위원 선거를 하게 되면은 친청이 2명이 무조건 돼요, 이건.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60%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어요. 물론 지금 정청래에 대한 당원들의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게 크게 뒤바뀌지는 전 않았다고 봐요. 많이 좁혀졌다고 해봐야 5대5인 거예요. 5대5. 5대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청래가 60%를 받았고 박찬대 의원이 38%인가요? 이 정도를 득표를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정청래가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정청래를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찍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대4였는데 거꾸로 6대4로 바뀌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6개월 전 있었던 일이에요. 6개월 전에 정청래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정청래가 아무리 똥볼을 찼다고 해도 내가 6개월 전에 정청래를 선택을 해서 정청래가 민주당을 잘 이끌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과연 인정을 하겠냐고.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정청래가 잘못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정청래가 잘못한 거는 정청래를 찍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6개월 전에 정청래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다라는 거, 자신들이 오판했다라는 걸 쉽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오히려 입증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정청래를 찍었던 당원들은 저는 대다수가 이번에 청래파 쪽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유리하게 봐도 5대5예요. 5대5. 유리하게 봐도 5대5라는 거야. 당원들이 그동안 좀 정신 차린 당원들이 생겨가지고
친명 쪽으로 다시 돌아온, 내가 명파리에 속았다, 정청래한테 사기당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명 쪽으로 돌아온 당원을 아무리 많이 봐야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5대5가 될 거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는 게 5대5라는 거예요. 좀 비관적으로 보면은 6대4를 그대로 보는 게 맞아요. 6대4를 그대로 보는 게 맞다. 지난번 6개월 사이 사람 생각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청래 찍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정청래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럼 보수적으로 6대4로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명을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 중앙위원회에서 친명이 좀 더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친명이 그럼 어느 정도 많은가? 지난번 1인 1표제 표결했을 때 거의 80%가 찬성을 하고, 80%가 찬성을 하고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부결이 된 것이지, 찬성한 사람보다 반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극적 반대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결된 게 몇 표 차잖아요. 과반에서 뭐 10표인가가 모자랐잖아. 7표인가 10표인가. 예. 그죠? 1대1 그 1인 1표제로가 부결될 때 과반에서 12표인가가 모자랐어요. 11표인가 12표인가가. 그러면은 자, 그 표결 결과만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이 다 친명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과반에서 조금 앞서는 정도예요. 과반에서 조금 앞서는 정도다. 그래서 중앙위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예, 밤솔님, 전 인정했어요. 청래 찍었는데 제가 미친 거죠. 예, 제 판단 착오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밤솔님 같은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당원 투표보다는 친명이 조금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 그래서 3대3 구도가 돼도 이길까 말까 2명 넣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3대3이라고 하더라도. 3대3이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형국이다. 그런데 친명 쪽은 셋인데 친청 쪽은 둘이면 2명은 무조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5대5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5대5라고 다 보자고요. 중앙위원회도 5대5고 당원투표도 5대5라고 보면은 이건 간단한 산수잖아. 왜 그 국회의원식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산수도 못합니까? 50%를 둘로 나누면은 25%잖아요. 그러면은 문종복 1인 2표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1인 1포면은 문정복한테 쏠릴 수도 있고 이성윤한테 쏠릴 수도 있는데 1인 2표잖아. 그러면은 털레반 한 명이 2명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털레반 하나당 문정복, 이성윤 한 명씩 다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청래파가 50%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정복은 25%, 이성윤도 25%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5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0을 3으로 나누면 여기는 2명이 25%씩 받는데 50을 3으로 나누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0 한 6%, 17%? 17% 정도 되는 거죠? 17%를 셋이서 똑같이 나오면 17%가 되니까 2명은 무조건 당선되고 여기서는 1명이 되는 거지. 더 복잡한 계산을 해드릴게 제가. 자, 다 똑같이 받기는 어렵겠죠. 1인 1표기 때문에 1명은 덜 받을 수 있어요. 1명은 덜 받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따집시다. 3명 중에 2명한테 쏠렸어. 2명한테 우리가 몰빵을 했어요. 그러면 1명 후보는 1%도 못 받을까요? 1%는 받을 거 아니야.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야, 3명 중에 야, 이거 잘못하면 지니까 2명한테 몰빵을 하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몰빵을 해야 된다. 여기에 당원들이 많이 동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50%가 다 2명한테만 투표를 다 했어요. 그러면 1명은 0이 나와야 돼. 0이.
0이 나와야 이기는 거잖아요. 50대 50이니까 0이 나와야 이긴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 0.0001%라도 받으면 지는 거잖아요. 두 명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탈락인 거잖아. 그런데 세 명 중에 한 표도 안 나오겠냐고. 한 표만 나오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래파가 두 명만 나오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한 표만 얻으면, 아니 본인은 본인을 찍을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면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만약에 3대2 구도로 가게 되면은 3대2 구도로 가면은 두 명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은 무조건 되고 한 명은 여기 이쪽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구도로 이미 지는 선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목표가 아니잖아. 세 명도 목표가 아니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청래파는 딱 두 명을 내보내는 거잖아. 아니 이게 참 저는 황당한 게, 야 이게 제가 열심히 친명 쪽을 컨설팅 한다고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이거는 친명 쪽이 컨설팅 된 게 아니고 청래파가 컨설팅이 된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방송에서 이 전략적 몰빵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잖아. 제가 뭐 이 얘기는 지금 저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명만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은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지난 주말부터 드렸는데, 아니 이건 친명 쪽에서는 얘기를 안 듣고 청래파에서는 이게 얘기를 들었단 얘기 아니야. 아 내가 역적질한 꼴이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역적질한 게 아니고 누구나 생각을 잘 해보면 이게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상식적인 문제. 그래서 물론 내일까지 이제 지켜는 봐야 돼요. 내일까지 뭐 지금 후보 등록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거는 이제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 쪽이 이제 더 높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지는 경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일 만약에 이모경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면은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동전 던지기를 하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세 분이 만나가지고 한 명은 사퇴를 해야 돼요. 아니 내일 후보 등록을 해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최고위원 선거를 뭐 열심히 뛰시고 뭐 그건 다 괜찮아. 근데 투표 직전에 그러니까 1월 11일이죠. 1월 11일 전까지는 한 분은 사퇴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거는 우리 당원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 뭐 청래파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가 됐건 간에. 그래서 11일 전에 내일까지 후보 등록은 하더라도 11일 전에 한 명은 사퇴를 해야 된다. 그 뭐 사퇴 시한이 이게 뭐 투표용지를 뭐 만들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투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투표 시한을 뭐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1월 10일 이전에는 사퇴를 해서 2대2 구도를 만들어야, 그것도 꼭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니까 50대 50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2대2로 붙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두 명이 당선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당원들 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원들 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근데 어쨌건 보수적으로 보면은 2대2가 돼도 쉽지는 않고요. 두 명 이상 되기가. 한 명 탈락하는 건데 두 명 이상 되기가 쉽지 않고 조금 낙관적으로 봐야 두 명이 될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이 그대로 간다? 세 명이 그대로 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지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들은 명팔이 해가지고 자기 정치한 꼴밖에 안 되고 정청래 도와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중에 좀 나름 경쟁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 알아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일단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번에 우리 당원들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져가지고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끌어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천신만고 끝에 당선을 시켰는데 이게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될 상황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정청래 때문에 계속 당정대가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당에 내분이 생기고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많은 당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친명이 2명 이상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아니 본인들도 그런 거잖아요. 정청래가 잘하고 있으면은 뭐하러 출마를 합니까? 정청래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세워가지고 다 출마를 한 거잖아, 세 명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 뭐 최고위원 배지 명함 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명팔이에요. 자기들이 앞서는 거야.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를 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사퇴를 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셋 다 똑같은 거라고 봐요. 누가 됐건 간에. 예? 누가 됐건 간에 셋 다 똑같은 거다. 한 명도 나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하는 이런 분들은 저는 분들이라면 셋이 잘 협의를 해서 본 선거가 본 투표가 있기 전에 사퇴를 해서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예, 막 누가 잘못이다 막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죠? 출마를 일찍 할 수 있는 게 뭐 이게 무슨 침발라 놓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알박기도 아니고 출마를 일찍 한 사람은 잘한 거고 늦게 한 사람은 잘못된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셋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셋 다 똑같이 잘못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세 명 중에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저는 뒤집어 씌우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합의를 해서 좀 또 그리고 현명하게 잘 정리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누구 죽여라 또 이러지 마시고 셋이 다 의견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저도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의원들한테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11일 1월 11일 전에는 한 명은 사퇴를 하자. 뭐 합의는 서로 뭐 진짜 그 이종격 투기를 하든지 동전 던지기를 하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좀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세요. 세 명의 후보 모두한테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유동철, 이건태, 강득구 후보 세 분한테 공이 똑같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사퇴하는 후보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이번에 사퇴하는 후보가 다음 김민석 당대표 될 때 최고위원 됩니다. 요거 하는 제가 아마 정무적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 왜냐하면 이번에 사퇴를 하면은 그분이 영웅이 되거든. 정치를 대국적으로 봐야 돼요. 그 여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시야가 너무 좁아. 이번에 기껏해야 6개월짜리 최고위원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저기 당대표 선거잖아. 당 지도부 선거잖아요, 다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사퇴를 해봐, 내가. 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용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영웅이 될 거 아니에요, 영웅이.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저는. 그 정치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영웅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 최고위원 선거 때 출마를 하면은, 자, 우리 당원들이, 친명 당원들이 보은을 하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번에 우리 희생을 했던, 뭐, 누가 됐건, 그게 뭐, 유동철 후보가 됐건, 이건태 후보가 됐건, 강득구 후보가 됐건, 이번에 희생한 사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은혜 갚아야 된다. 그때
희생을 해가지고 최고위원회가 2대1로 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를 잡을 수가 있었다. 이 사람이 진짜 찐명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훨씬 이득이지 정치적으로. 이번에 6개월짜리 최고위원 막 억대를 쓰다가 아니 이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이 나왔는데 3명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2명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야. 1명 되는 거잖아. 계산상 1명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명은 그냥 가는 거야.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2명은 떨어진 사람 2명은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야. 정치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니들 때문에 망쳤다고 지금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 분이 잘 생각을 해보라고. 이번에 떨어진 2명은 니들 때문에 망했다고. 욕이란 욕은 떨어지고 욕 처먹고 그냥 박살나는 거야. 정치적으로 커리어가. 근데 이번에 1명이 사퇴를 해가지고 2명이 되잖아? 그럼 그 사퇴한 사람은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야. 구국의 영웅이. 그럼 다음에 최고위원 되는 거예요. 김민석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하는 게 낫지. 정청래하고 최고위원 하는 게 낫습니까?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답이 다 보이는데 요즘 여의도 정치인들이 수준이 참 떨어져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단수의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승자는 누구냐면 사퇴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응? 제가 이거 자꾸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무료로 너무 심도 깊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 같아. 무료로 이런 거 자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승자는 누구냐? 사퇴하는 자가 승자다. 응? 두고 보십시오. 사퇴하는 자가 승자예요. 아니 이거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사퇴를 해봐 만약에. 아니 문정복 의원이 사퇴를 해. 혹은 이성윤 의원이 사퇴를 해요. 왜 그러면은 친명으로 완전히 인증되는 거지. 본인들이 무슨 명팔이 할 필요도 없어. 그러잖아. 본인이 사퇴를 해가지고 친명 쪽이 2명이 되게 만들어줬으니까 문정복이건 이성윤이건 중간에 사퇴하면은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논개가 된 거예요. 논개. 야 정청래를 끌어안고 청래파 인척하면서 한강으로 같이 끼어든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명 쪽 후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친명 쪽이건 친청 쪽이건 간에 이번에는 사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퇴하면 다음에 2년짜리 최고위원 예약한 거예요. 예약. 머리를 잘 써야 된다니까.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어쨌건 뭐 전략적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그래야 되겠네요. 사퇴할 후보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죠? 원래는 이제 제가 친명 후보들 중에 사퇴할 분을 연말 연초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최한욱 TV에서는 예고 말씀드린 대로 투표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누가 사퇴를 해야 될지 꼴찌가 사퇴하는 거죠. 예, 다음 친명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최고위원으로 적합한가?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를 할게요. 아니 이거를 연말까지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 근데 시간을 좀 주자. 예, 시간을 좀 줘야죠. 전 3명의 후보가 나름 우리 당원들에게 본인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시간은 좀 줘야 되니까 지금 이제 투표를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했으니까 후보 등록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최한욱 TV에서 투표를 해서 사퇴할 후보, 사퇴할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